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죠.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요즘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모시고 이번 선거 전략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곳곳을 누비고 계신데 예. 어떤 분위기입니까 요즘? 뭐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사실 명함을 주면 예.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심지어 눈앞에서 뭐 이렇게 명함을 찢는 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좀 절박하시다. 대구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지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주름살이 패해진 게 보여요. 그걸 전들 제가 제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시민들 눈에 보입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상가가 공실이 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왜 대구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쳐도 괜찮을까 하는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지한다 소리를 못했거든요. 살짝 귓속말로 예. 열심히 하세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당당하게 잘하세요. 예. 이번에 대구 한번 바꿔주세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분명히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예. 느껴집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 표정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뭐 여전히 참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 어차피 저하고 이제 짐을 싸서 대구로 내려갔을 때는 대구에 같이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각오를 하고 간 거고 또 그동안 뭐 평생 이 정치를 하면서 제일 몹쓸 짓이 결국은 가족들 특히 이제 아내한테는 여러 가지 참 예. 고통을 강요한 거잖아요. 뭐 정치하는 저는 뭐 제 멋에 예. 취해서 한다고 하지만 뭐 가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딱 정계 은퇴하고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히게 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대구하면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거기서 대구시장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번에 나온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사적으로는 아까 이제 큰 변화를 시민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구가 지켰다라는 그 의리, 또 일관성.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켜줬는데 그 보수 정당은 애국심이 있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당당한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보수의 본 모습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기대에서는 좀 멀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한 정당, 한 정치 세력만 지원한 결과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구 시민들의 결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이제 지역주의에 이제 기대어서 그냥 말하자면 누굴 내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이런 이제 정치 개념이 없어지겠죠. 그건 전 적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네. 우리 정치에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나는 김부겸 후보 지지한다 공개 선언했는데 두 분이 평소에 좀 소통하는 사이십니까? 뭐 평소에 늘 소통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이 이제 정계 입문하기 전에 그 예.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랬군요. 세월이 꽤 지났죠. 네. 그랬는데 뭐 이번에 이제 저를 지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시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대구 살림을 살아보니까 여기는 정치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도 받아내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더라. 그런 점에서는 김부모가 지금은 적합한 것 같다고 해주셨으니까 뭐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됐습니다. 홍 전 시장이 만약에 이제 본격 그 선거운동 시작돼가지고 유세 현장 내가 한번 가서 마이크 한번 잡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 네. 게 제가 찾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오질 마라. 네. 내가 널 지지해주면 됐지. 그러면서 또 본인이 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김부겸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본인이 주시는 이런 따뜻한 격려 자체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 캠페인에서 잘 녹여내야죠.
예, 유세 현장에서 같이 뵐 일은 없겠군요, 두 분을. 뭐 제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좀 뭐 간다고 하면 거절은 안 하실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건 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네.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대구 얘기 좀 하면서 TK 신공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공약으로 지금 예, 그렇죠. 정하셨죠? 바로 이제 그 예. 부분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할 때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는 전혀 도와주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기재 당국에서는 예산 아니고 뭐 공자기금에서 일부 좀 빌려달라는 것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연차를 쭉 정해서 가면서 매년 예. 이렇게 쭉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대구시가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가슴에 상당히 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돌파해내야만 대구 경북의 어떤 인프라가 되고 그것이 미래 어떤 산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 작은 문제군요, 결국. 결국은 국가가 그만한 의지를 보여라. 단순한 군사공항 하나 이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면 어떤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역은 다행히 물, 전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주 풍부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항이나 이런 인프라는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인데 왜 그런 걸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나 이런 어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 후보시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대구 시민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혹시 뭐 아니, 소통을 해보거나.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제가 뭐 그냥 보따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런 그게 뭐 논란이 쌓여야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자산,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지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부 내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여당이라는 그런 장점 예. 이걸 다 살려서 대구의 현안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죠. 그건 뭐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시기에는 쓸만한 그런 물건이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네. 상대 지금 후보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추경호냐 유영아냐 이렇게 지금 2파전으로 이제 좁혀졌는데 어떤 후보가 올라올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예. 질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누가 오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는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분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자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이렇게 뭐 구도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잔 계산을 통해서 대구 시민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 보면 양자 대결에서 지금 일단은 김부겸 후보께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처음 이렇게 출발선에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지 결국은 이제 지금 저긴 드러나지 않는 게 무응답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당신들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마지막에 예. 정당 대결로 몰고 가서 그분들 표까지 얹혀지면 결국 다시 팽팽해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거는 좀 허수일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이제 좀 착실 가능성이 착실 크죠. 가능성이 그러나 있다. 이제 분명한 거는 과거처럼 어떤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뭉치기에는 대구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고 또 이 절박한 거를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되겠는데 네. 도대체 뭘 했냐 누가 이렇게까지 몰고 왔냐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의 화도 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후보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조금 뭐 이렇게 도와드렸던 지금 유영아 후보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개된 자리에서 둘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을 때 네. 그 유영아 후보가 되면 제가 박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그 뜻을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분이 되면 내가 공식적으로 한번 예방해도 되겠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다. 그럴 때는 뭐 조금 추경호 후보가 될 경우. 뭐 초공화 후보 될지 아니면 예. 뭐 다른 또 예. 무소속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른들한테 쭉 제가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크게 뭐 부정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 선거다 보니까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표심에 좀 영향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대구 시민들의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마음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짠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이 또 직접 어떤 결심을 하시고 움직이면 또 역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예. 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 거의 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역 지사들의 뭐 무덤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친청, 강경파를 택했다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당심이 좀 추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동안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당내 복잡한 사정은 잘 몰라요. 친명, 친청. 그럼 저는 어디예요? 친명이에요? 친청이에요? 어디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 그런 복잡한 사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네. 정청래 대표가 개소식 때 오시겠다고. 개소식이 26일 맞나요? 26일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찾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시장님 후보님 지금 선거운동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게 과연 정치공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대구를 한번 반전시키고 대구 다시 한번 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여러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이 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거는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죠. 또 저희 당 의원님들도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역의 정치적인 정서는 약간 민주당이 지금 간지은 스탠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지역을 살리는데 또 각 직능별, 부분별로 그분들 또 절박한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거고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감당할 몫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가서 반영을 해준다는 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김부겸 후보께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도 당의 이름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인물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은 결국은 당대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이번에는 김부겸이라는 요 일꾼을 이번에 써야 될 이유를 잘 말씀드리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 뭐 이런 차원이죠. 네. 현실 정치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또 질문은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최대 난제는 김용전 부원장을 어떻게 전략 공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인 것 같은데 당의 좀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는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당내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치권하고 거리 둔 시간도 제법 됐지만 대구 내려간 지 지금 이제 한 4주째 접어드는데요. 그냥 뭐 정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어떤 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사정을 알려고 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질문을 좀 피하고 싶으신 후보님의 마음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요. 큰 틀에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떤 프레임 선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한국 보수 정치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 되고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호소할 것 같고요. 저는 정말로 이 30년 동안 조금씩 뒤처져서 마침내 우리들의 아들, 딸 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주는 이 도시가 정말로 이번에 무슨 반전의 계기를 그것도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시장의 임기하고 같을 때 이번에 정말 대통령과 대화가 되고 정부에게 호소도 할 수 있고 또 여당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 되겠냐. 그런 점에서는 일꾼 김부겸을 이번에는 정말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또 이런 요구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팽팽하게 요 긴장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오늘 YTN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아들, 딸이 떠나는 대구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한번 한다 하면 뭔가 해낼 수 있잖아요. 대구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기운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셔서 국회의원도 장관도 총리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쓰시지 않고 언제 쓰시겠습니까? 대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파란 깃발이 꽂힐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